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사라진 두 블로거 행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리고 캄보디아, 프놈펜에 대해서도 한번 볼 건데요. 물론 지금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 두 블로거 분이 캄보디아 프놈펜과 연관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좀 안타까운 사연이기도 하고 최근에 계속 캄보디아에 대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수익 알바를 노리려고 단지 통장을 갖다가 매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베트남에서 돈벌이 진행해라, 중국 본사 채용, 해커를 구인한다, 뭐 등등등 여러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얘네들이 불법이다 합법이다 딱 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떠도는 그냥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가져온 건데, 지금 보면은 중국 조직은 단속 피해 캄보디아로 권력이 돈을 받고 뒤를 봐줬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캄보디아가 중국 범죄 조직의 주요 근거지로 떠오른 건 3, 4년 사이다라고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즉 이것은 2021년부터 해서 2025년 최근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거고, 지금 보면 라오스, 미얀마 등지에서 사기, 납치, 살해 등 흉악 범죄를 벌여왔다. 그리고 단속이 대폭 강화되자 빠른 속도로 주 무대를 어디로 옮겼다? 캄보디아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중국 조직들이 호텔, 카지노, 관광 사업을 사기, 인신매매 등과 결합을 하면서 산업화된 범죄 생태계를 구축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캄보디아 여행을 오히려 추천하는 정신나간 베트남 항공도 있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범죄자 3명이 잡혔습니다. 그 인질, 그 주인공은 내 아들이었다 해서 이 아들이 결국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납치, 감금 뭐 이런 좀 신고들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사망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 뒤늦게 좀 알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 이 프로젝트, 지금 제가 다룰 이 프로젝트는 사실 이게 연관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부디 이분들이 잘 살아계시길, 단순히 저는 이분들이 그냥 블로그를 그만두신 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냐면, 이 토끼네라는 블로거 분이 있습니다. 자, 이 블로거 분이 과거에 올렸던 글이 있습니다. 푸놈펜 관련해서 올렸던 게 있는데 22년 2월 달이에요. 그 당시에 페이캄 진행사항에 대해서 안내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페이캄 프로젝트, 페이캄 코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페이캄 캄보디아 뭐 대표 인물들이 캄보디아 왕실의 초청으로 이렇게 직접 방문하게 됐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캄보디아 직영점도 방문하고 수도 푸놈펜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한편 캄보디아가 아닌 이 캄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그 토끼네라는 분하고 좀 비슷하게 컨셉을 잡고 가는 분이었는데, 푸놈펜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아마 이분도 역시 푸놈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페이캄에 대한 내용들로 아마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 기억이 맞다면은 아마 페이캄이 나중에 추후에 좀 잘 되면은 그 일부 블로거 뭐 유튜버 분들을 푸놈펜 뭐 이쪽에 초대를 한다 라는 과거에 이런 발언을 간접적으로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페이캄에 대한 좀 기대감, 그리고 푸놈펜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만약 그때 제가 여기 푸놈펜에 갔다면 살아남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은 이 토끼네님과 그 다음에 캄보이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전체 보기로 해서 글을 봐도 이분은 2023년 8월 28일 이때 마지막으로 해서 뭔가 따로 글이 없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뭔가 페이캄을 통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하고의 뭔가 약간 그런 관계적인 정리가 좀 안 된 상태인데, 사실 원래 이분 캄보이님은 저한테 2022년도에 뭔가 보상을 줘야 될 이런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당시에 뭔가 코인 에어드랍이나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런 관계에서 뭔가 투론에 대한 거를 제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받지 못했던 이 부분이 좀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게 2022년도고 거의 지금 1년이 지난 2023년도 당시에도 뭐 이렇게 나와 있었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죠. 당시에 3월 10일 전후까지, 이게 2023년도 얘기예요. 하드포크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아예 다른 일을 못 봤다. 비자 새로 만드는 것 때문에 푸놈펜도 2, 3일 갔다 와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캄보이님은 사실 푸놈펜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었다라는 거.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했더니 죄송하다, 이제 다음 달에는 저도 뭔가 여기서 진행한 일이 스타트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그런 그 신뢰성에 대한 내용들, 뭐 게스트하우스 얘기도 하고 하는데 1월 이후에 정리를 해드린다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시기상으로는 2024년 1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좀 있어요, 사실. 뭐 그것 때문에 사실 이걸 공개하는 건 아니고. 한편 이 페이캄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인테리어 본사 중인 뭐 공사 중인 건물이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공사 중인 건물이래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인테리어 공사조차 간단하지 않다. 대부분의 자재가 중국에서 넘어오는데, 이게 지금 푸놈펜 페이캄 회사에 대한 내용이었고, 베이징까지 봉쇄 조치하고 해외 배송 전면 중단까지 들어간 상태다. 사업체 자재 부문은 묶여있는 상황이다 라는 내용들. 좀 보면은 이렇게 지금 액박 떠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뭐냐면은 이 페이캄 주소 현재 직접 가셨던 분이 찍어서 올렸던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저한테 바로 제보를 해주셨던 건데요. 이 내용이 과거에 이렇게 페이캄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근무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페이캄이 좀 문제가 있고 봉쇄가 되어 있다 라는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보면은 현재 페이캄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그리고 추천 방송이 계속 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사실 이건 지금 페이캄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페이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연관성이 저 블로거 두 분과도 있으니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캄보디아 관련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괜찮으신가 좀 걱정돼서 연락을 드렸다라고 했더니, 제가 유튜버 리에이스라고 하니까 자긴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불법적인 업체들이 정리되어서 합법적인 업체들은 더욱 보호받고 이번 기회로 제도약을 한다고 한다. 총리 교체로 인해 멈추었던 페이캄도 제도약한다 라고 들었는데, 이 지금 현재는 페이캄 로또닷컴이라는 사이트 역시도 들어가지지 않는다. 현재 사이트가 있을 텐데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분이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좀 뭔가 수소문을 해보니까 뭐 월드 페이캄에서 나와 있는데, 요거 지금 앱 정보를 보면은 뭐 39분의 6해서 로또라고 나와 있고, 실제로 출시일은 작년 2월, 그리고 그 뒤로는 뭔가 따로 움직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페이캄 대부라고 적혀있는 걸 보니까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처럼 보이고, 캄보디아라고 돼 있는 걸 보니까 실제로 요거는 캄보디아 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페이캄 로또가 실제로 있긴 하고, 아직까지도 뭔가 운영은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 겁니다. 좀 뭔가 특이하긴 한데요. 일단 이런 상태, 홈, 뭐 파워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홈에 가봐도 뭔가 운영 자체는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옛날만큼 뭔가 요거에 대한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무료 채굴 코인식의 페이캄이 아니다 라는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어쨌든 문제되는 곳들은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을 하는 중국 범죄 조직들이다 라고 얘기했으며, 자기는 더 이상 관계자가 아니고 아마 일하는 사람 다 바뀌어서 그렇고 전혀 지금 이슈랑은 상관이 없는 걸로 이제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사라진 이 두 블로거분, 토끼네라는 블로거분과 그리고 캄보이라는 블로거분의 행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메일로 제보를 주신다면 그 이후에 제가 후속 영상을 찍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이 두 블로거분을 찾는 이유는 정말 캄보디아하고 연관이 없을까라는 이런 의문점에서 시작된 이 영상입니다. 그러나 제가 정황상 봤을 때는, 그리고 캄보디아라는 저런 대화의 흔적을 봤을 때는 약간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결국 그 캄보이님은 저한테 트론을 지급을 해주셔야 되지만 아직까지 2년, 거의 지금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무런 보상 자체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상태에서 그 보상을 받고자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분이 어떻게 살아 계시나 이런 게 궁금했던 건데, 과거에 저하고 소통했던 이 텔레그램 역시도 아예 들어오지 않는 상태고, 지금은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상당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이 캄보디아 푸놈펜, 이거와 연관이 굉장히 밀집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그리고 현재 이 블로그분의 행방은 어떻게 됐을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진짜 아시는 팩트가 있다면 메일로 제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